네, 반갑습니다. 1초장 국어학원 강사 조민수입니다. 오늘은 관념적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념적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한 개념으로 봤을 때 구체적인 현실보다 추상적 개념에 치우치는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리자면 관념적이라는 것은 감각적인 경험을 할 수가 없거나 어려운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의 감각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감, 시각, 후각, 청각, 미각, 후각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단순하게 얘기해보자면 사랑이라는 것을 오감으로 표현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비유적인 표현들은 가능할 수가 있어요. 뭐 벚꽃 같은 냄새가 난다, 아니면 뭐 하트의 모양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본질은 하트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벚꽃 같은 냄새도 아닐 거고, 우리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사랑이란 개념은 존재한다고 믿는데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적인 경험으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관념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얘기해서 머릿속에는 개념적으로 존재하는데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마주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외향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개념적으로는 내면에 들어가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관념적 대상에 대한 시가 김춘수 시인의 꽃인데, 이때의 꽃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이때의 꽃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안 되고요. 약간 이때의 꽃은 의미가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자, 이때의 무엇도 마찬가지로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미가 있는 존재라는 거는 되게 약간 살짝 막연하죠. 뭐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리기에도 좀 애매한 것들, 이런 것들이 관념적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때의 눈짓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 눈짓은 관념적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2차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봤더니 이 눈짓도 마찬가지 의미 있는 존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 있는 존재가 관념적 대상이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만분가에서 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소리 슬피 울어 임의 집 창밖에 외나무 매화되어 설중에 혼자 피어 침변에 시드는 듯. 자, 이때 설중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설중 간단하게 뜻을 해보면 눈이 내리는 중,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전 작품에서, 고전 시가에서 100%는 아니지만 눈이 나오거나 서리가 나오거나 서리상자, 통상의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이 나오게 된다면 거의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매화는 앞에서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지조와 절개를 뜻하는 시어 중에 대표적인 시어고요. 이 지조와 절개를 뜻하는 매화가 되어서 꽃이 피고 있는데 이 꽃을 방해하는 눈이 내리고 있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꽃에게는 이 눈이 굉장히 시련과 고난이 되겠죠. 그래서 눈 자체는 우리가 현실적인 경험이 가능한 구체적인 대상이지만 이 설중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뜻은 관념적 대상이다. 시련과 고난은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거나 현실에서 마주치기 좀 어려운 존재들이잖아요. 오감으로 겪어볼 수 없는 지구들. 이런 것들이 관념적 대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그냥 쉽게 설명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감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간단하게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관념적 대상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